뭐 예,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내로 제가 질문을 네, 그럼 성함과 소속을 말씀해 주세요. 주식회사 고려보건복지실업의 대표이사 김정남입니다. 오늘 이렇게 공사가 바쁘신데도 우리나라의 장래 전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우리 많은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한층 고취시키는 데 도움을 주시고 열심히 강연해 주신 우리 윤철호 박사님께 고맙다는 감사의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세게 나오는 모양입니다. 아닙니다. 막연한 이 원자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라든지 또는 국가 정책이나 언론에 대해서 이것은 체계적으로 조금 뭔가 일관되게 국민들에게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방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안은 참 원자력이 대안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현재 원자력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체르노빌 사건이라든지 지금 발생되고 있는 일본의 이 원자력 사건 때문에 대단히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뭔가 원자력에 대한 것을 정책적으로 정말 연구 검토해서 오늘과 같은 이런 지도 충돌을 많이 초청해서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시켜주고 저변 국민들에게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언론의 책임도 엄청스럽게 큽니다. 언론이 이렇다 하면 국민들은 막연하게 그 언론에 따라 그런갑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지난번에 그 TV를 여러분들 보시는 건 잘 알았지만 어느 쪽 텔레비에서는 피부 원자력이 날라와도 인체에 지장이 없다라고 또 마셔도 관계가 없다 해놓고 어느 텔레비에서는 이 원자력에 지장이 있으니까 덮개를 덮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관된 이런 언론의 플레이 또는 정책적인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더욱더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사님께서는 원자력에 대해서 박사님이시니까 한 번은 아니면 지속적으로 다른 예산을 많으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우리 국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라도 원자력에 대한 이해 부족이 많으니까 홍보를 조금 정책적으로 많이 펼쳐서 저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코멘트 해주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참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번에 사태 발발이 되고 나서 청와대에서 직접 대통령 주재하시는 회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상황에 대처를 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관료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더 안 믿는다. 그래서 민간 전문가가 초지일관 아주 참고가 돼서 나와가지고 이번 사태에 대한 거는 계속 국민들께 브리핑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당신이 하시오 이렇게 제가 지명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덕에 요즘 진짜 이렇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뭐 요새 뭐 9시 땡 하고 제가 여기서 나온다 그래갖고 인사를 많이 받습니다만은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기자들이 이제 좀 납득이 됐어요. 그 담당하는 그 기자들이 처음에는 뭐 무조건 못 믿겠다 뭐 하겠다 하다가 이제는 좀 믿음이 되고 나오는 기사도 좀 달라지고 그런 효과가 좀 있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노력이라든지 그게 좀 진정이 되면서는 직접 오달 주신 게 어떤 그 선생님들 모임, 여성단체, 학부모단체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좀 그 알려라 상황을 실상을 알렸으면 좋겠다. 오늘 또 우리 송소장님께서 너무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만은 요즘 그래서 좀 이렇게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 모인 자리나 또는 여성단체 대표분들 모인 자리나 모이면 제가 달려가고 제가 뭐 국회 일정이나 좀 이런 그 일정이 좀 부족하고 그러면 저 혼자 다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원자력계 전문가들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이게 막 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제 한번 들으신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옆에 전해주시고 해서 그런 과정이 계속될 때 진짜 핵분열하듯이 막 이렇게 그 전파가 될 때 그때 진짜 우리나라가 좀 더 건강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고견 아주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문하실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저 뒤에 마이크를 받으셨죠. 질문입니다. 저는 한국통일문화진흥회 이철근입니다. 질문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오늘 현재 대한민국의 원자력 과학기술 수준이 특히 일본하고 비교해가지고 어느 정도인가. 또 둘째 질문은 코발트가 방출한 방사능이 우리가 말하는 우라늄 폭탄이나 플루토늄 폭탄보다 약 300 내지 350배 더 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은 왜 제가 하느냐 할 것 같으면 6.25 전쟁 시에 메가드가 한반도에 인민군하고 중국군의 남하를 억제하기 위해서 서해 항하로부터 동해까지 코발트탄을 투하해가지고 방사능 오염을 시켜가지고 장애물 만들면은 최소한도 50년 내지 1세기는 완전히 구로보트의 육로 침투를 막을 것이다. 이 같은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내셔널 레코드 센터의 비밀문서가 이게 노출된 거 있습니다. 이것은 시카고 대학의 역사학자의 스미스 커민 박사가 2년 전에 발굴한 내용인데 여기서 메가드의 해고력도 없는 사항이지만 메가드가 이 같은 내용을 계획했다. 이 같은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요는 이 코발트탄이 의해 가지고 오염된 방사능지대가 과연 이와 같이 오랫동안 지속되며 또 거기 통과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생물학적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요거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연구하면 노벨상도 받을 것 같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어렵습니다만은 일단 우리나라의 그 원자력 쪽에 관한 능력은요 아쉽습니다만은 원자력 산업을 완성하려고 그러면 하나의 그 루프를 다 완성해야 된다. 뭐냐면 농축소부터 농축을 시켜서 핵폭탄도 갈 수 있지만 이제 핵연료를 만들어야 되니까 연료를 만들고 만든 연료 가지고 발전소를 건설해서 발전을 하고 다 발전을 하고 난 사용 후 핵연료를 가지고는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중에 95%가 또 쓸 수 있는 어떤 그 자원이기 때문에 재처리를 해서 폭탄을 만드는 게 아니고 다시 또 연료를 만들어 가지고 순환을 시키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지금 이 발전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세계 수준입니다. 뭐 어느 나라에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세계 수준이고 특히나 그 안전을 다루는 데에서는 세계적으로 세 기관을 고르면 미국의 원자력 규제위원회, 프랑스의 규제청,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전기술원 이렇게 세 개를 꼽는다. 그럴 정도로 요즘 아주 그 세계적인 어떤 평판도 좋고 합니다만은 뭐 원자력 발전 분야도 뭐 한 5위, 6위 이런 정도의 그 기술력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나 앞에 그 농축 분야나 뒤에 재처리 분야는 저희가 정치적으로 좀 제약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본 능력은 되지만 실제 어떤 임상이 좀 떨어지겠죠. 실험도 못 해보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만큼은 좀 제한된 부분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발전을 해내는 이런 과정에는 전혀 세계적인 어떤 그런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이다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개념이 바로 요즘 그 방사선, 그러니까 원자 폭탄은 아니면서 오염만 시키는 너티밤이라고 하는 그 방사선 물질 폭탄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막말로 장사정포에다가 포탄 대신에 방사선 물질 실어서 날리게 되면 여기저기 오염이 되면 폭탄 터져서 몇 사람 죽고 끝나는 것보다 아마 후반 교란은 더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만일에 그 당시에 이기적으로 설치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람 타고 옮겨 다니기도 하고요. 또 뭐 이 지표에 오염됐던 것이 또 바람 타고 흙이 날리기도 하고 어떤 그 2차, 3차 전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 같으면은 뭐 생각할 수 없는 국제적으로 아마 굉장히 좀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뭐 전략적인 어떤 효능만 따진다면 분명히 있겠죠. 그런 내용. 네, 질문하셨습니다. 네, 저 언론인 문명호라고 합니다.
저 질문이 우둔해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질문은 아까 먼저 하신 분하고 겹치는데 좀 각도를 틀리게 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 기술이 상당히 높은 수준 같은데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예를 들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어느 나라, 예를 들면 미국은 미국, 독일이면 독일을 기준을 100이라고 할 때 원자력 안전 우리는 수치로 얼마 정도 내는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북한 관계인데 북한에 이제 아시다시피 핵 폐기물이라든가 이게 처리, 보관 이런 그런 기술력의 부족이라든가 이래서 거기에서 원자력 관련 사고가 날 가능성 또 그것이 우리한테 미칠 영향 얼마나 되는가? 왜냐하면 저희가 저 일선에 있을 때 그때 대만의 핵 폐기물을 북한에 판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만해도 사설을 여러 번 썼어요. 절대 반대한다. 우리나라의 토양을 이건 좀 버리는 거다. 뭐 이런 등등 뭐 얘기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이제 북한 관련입니다. 북한에서 원자력 관련 사고가 날 가능성. 세 번째는 이것도 좀 엉뚱한 질문인데 뭐 이번에 일본 재해를 봐도 그 전혀 예측치 못한 데서 자연재해가 나서 이런 큰 재난을 겪고 있는데 만일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백두산이 푹 터져가지고 백두산이 터져서 그 정도가 지난번에 아이슬란드 정도의 그런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이 우리한테 미칠 영향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특히 원자력. 예. 또 뭐 더 다른 질문이 있으면 저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더 하셨으면 앞에 질문 제가 잊어버릴 뻔했거든요. 머리가 고맙습니다. 세 개를 끝내주셔서. 점수로 매겨라 그러시면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만은 사실은 제가 글로벌 탑3라는 게 제가 원장 부임하면서부터의 어떤 목표로 직원들하고 공유한 저희 경영 목표인데 탑3는 1, 2, 3등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탑 그룹에 속하겠다는 이거였는데 그걸 한번 좀 이렇게 그 평가 요소를 나눠가지고 점수를 제 나름대로 매겨본 적이 있어요. 근데 미국이 100점이다 그러면 저는 한국은 98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2% 부족하다. 근데 2% 부족한 건 어느 부분이냐 하면 시스템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전위원회를 만들면 그러면 그게 99%가 되고요. 인력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력은 뭐 뛰어난데 전체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원전 1기당 인력이 34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원전 1기당 14명이 채 안 됩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좀 작기 때문에 국제 협력을 하려고 해도 사람이 따르니까 일당 100을 해야 되는데 일당 100을 1년 내내, 2년 내내, 3년 내내, 10년 내내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체제를 갖추는 그런 면에서 한 2%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나머지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거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그 하나의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면은 외국에 뭐 심지어는 아프리카, 중동 이런 데까지 원자력을 하겠다 그런 나라들이 많은데 그런 나라들이 맨 처음 해야 될 일이 저희 같은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혼자 힘드니까 선진국 잘 나가는 데에서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배우려고 하는데 작년에 중동의 13개국이 모여서 어떤 그룹을 네트워크를 이루었는데 거기서 첫 번째 선생님으로 모신 데가 프랑스, 미국 다 제치고 저희 기관이 선정이 됐습니다. 아프리카의 33개국에 모여가지고 선생님 모시자 이랬는데 제가 표현을 선생님 모시자고 한 겁니다. MOU하고 실제로 도와주고 있는데 맨 처음 모신 선생님이 프랑스, 미국 다 제끼고 일본 물론 제끼고 저희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적으로 인정을 실제로 받고 있고 제가 어떤 그 사람들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제 그 사람들을 우리도 옛날에 그런 선진국의 도움 때문에 오늘 여기에 왔다. 이제는 되갚을 때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도와주고 있는데 그만큼 국제사회에서도 인정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북한에서 네, 고맙습니다. 사실 그게 더 걱정입니다. 지금 북한의 어떤 그 원자력 시설 더 걱정인 건 지금 경수로를 짓겠다고 지금 뭐 엊그제 뉴스에도 보니까 건설 진도가 굉장히 빨리 진척이 된다 그러는데 협상용인지 진짜 뭐라고 지어놓고 거기다가 핵연료 놓고 막 발전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일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저희하고 거리가 300km입니다.
300km 떨어진 데 2천만이 살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 제어가 안 된다 그러면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안에 물론 그 인벤토리나 방사선 물질의 양이나 그 규모에 따라 가지고 물론 피해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직접 부는 데입니다. 직접 아주 그냥 코에서 부는 데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스타디도 지금 자료는 부족하고 합니다만은 관계 요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곧 좀 구체적인 어떤 그 연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도 하는데 사실 걱정은 그게 더 일본에서 오는 것보다는 그게 더 걱정이고, 근데 많은 분들이 북에서 온다 그러면 면제부를 많이 주시대요. 보니까 북에서 오는 거는 방사선도 뭐 보드라운 방사선만 오게 돼 있는지 별로 걱정들을 안 하시던데, 아무튼 사실은 지금 너무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백두산 화산이 폭발하면 뭐 진짜 옛날에 발해도 그래서 망했다 할 정도로 그 주변에 엄청난 피해가 있을 거고, 그러나 원자력 재해로 본다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화산 재해가 이제 문제가 될 텐데, 화산 재해는 저희가 예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발전소를 정지를 시키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 상대 정도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화산 재해에 대한 대비는 원전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폭발로 인한 진동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동이 지진처럼 크게 작동을 해가지고 그 이제 어떤 발전소에 위해를 주느냐인데, 가장 가까운 울진의 경우에도 백두산의 어떤 그런 화산 폭발의 진동 정도 가지고 발전소에 영향을 줄 만한 진동은 안 오는 걸로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피해를 볼 겁니다. 터진다면 생활 중의 피해, 뭐 여러 가지 피해가 있겠지만 산업의 피해 등등,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피해는 실질적으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시간 죄송합니다. 네.